안녕하세요. 사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4.19 혁명, 먼저 저번 시간에 썼던 공책으로 복습 살짝 하고 갈게요. 4.19 어제였죠. 4월 19일. 4.19 혁명의 배경이자 원인은 3.15 부정선거였어요.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획했던 잘못된 선거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그걸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김주열이라는 고등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위가 대폭 확산되었고 전국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3.15 부정선거로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이 하야했고 3.15 부정선거는 무효가 됐고 재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의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잘못된 정권은 국민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했습니다. 4.19 혁명 다음으로 우리가 배울 사건은 교과서 16쪽을 펴시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5.18 민주화 운동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민주화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우리나라에서 5.18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도 꽤 있고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4.19 혁명 이후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4.19 혁명 이후 국민은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민이 스스로 국민의 힘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정말 민주적인 사회가 되겠지 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이 사건을 5.16 16일에 5.16 군사정변이라고 합니다. 군사정변이라 함은 어떤 것인지 여기 나와 있죠? 쿠데타라고도 하는데요.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는 행위입니다. 군인은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총 같은 무기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살상력이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 무력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자신이 계속 대통령을 하려고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10월에는 헌법을 또 바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이를 유신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은 대통령을 5년 할 수 있고 5년이 임기예요. 5년 동안 할 수 있고 한 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도 그랬는데 대통령이 된 박정희가 한 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헌법은 법 중의 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그 헌법을 바꿨다는 건 대통령이 법 위에 있었다는 거겠죠. 헌법을 여러 번 바꿨는데요. 대통령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가 3번보다 더 하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제한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직선제가 우리 4월 15일에 했던 그런 투표 방식처럼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는 선거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간선제는 한 명 한 명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이들에게 대표자를 뽑게 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간접의 직간이라고 보시면 쉽겠네요. 간선제는 어떻게 보면
대표자가 대신 뽑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정 수의 선거인단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표를 대신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작될 가능성도 많고 다른 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표를 대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유신헌법은 무엇인가요?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란 유신이라는 말에는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유신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전혀 민주적이지가 않았어요. 자,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서울 시내를 이렇게 대놓고 엄청나게 큰 탱크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다음 이 유신헌법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포, 널리 알린다, 공식적으로 알린다는 뜻이에요. 자, 교과서 16조까지 봤는데요.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책에 같이 정리하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타이틀을 적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사건이 뭐였죠? 5월 16일에 일어난 5.16 군사정변이죠. 5.16 군사정변부터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적은 삼선 개헌은 여기 있었던 헌법을 바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삼선 개헌입니다. 삼선 개헌. 자, 여기다가 쪽수 적어 드릴게요. 5.16 군사정변부터 볼게요. (1961년) 5월 16일 누가? 박정희가 누구를 동원해서? 군인들이죠. 군사정변이니까요. 다음 삼선 개헌.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무엇을 바꿨다고요? 헌법을 바꿉니다. 바꾼 목적은 뭐였죠? 대통령을 몇 번까지? 3번이요. 3번. 자, 다음은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유신헌법의 의미는
아까 여기 교과서에도 있었는데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 목적은 뭐였다고요? 정권 유지였어요. 계속 정권을 잡고 싶었던 것이죠.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또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 유신 헌법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교과서 16쪽을 보세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죠? 오늘은 공책 내용이 좀 길 거예요. 선생님이 쓰는 게 느리면 몇 배속으로 돌려놓고 일시정지 시키고 여러분 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투표 방식을 뭘로 바꿨나요? 그렇죠.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했어요. 자, 여기까지 쓰고 17쪽 볼게요. 유신 헌법을 선포한 후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1979년에는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후 국민은 민주주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정변을 일으켰다. 쿠데타죠.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 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을 탄압했다. 자, 박정희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이 부하가 누구냐면 김재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최근에 개봉했었는데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 본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박정희 정권과 박정희 그리고 김재규라는 사람 또 다른 부장들에 관한 내용을 영화로 만든 건데요. 한번 영화를 보고 이 글을 한번 보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남산의 부장들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남산의 부장들 보면 메인 사건이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사건인데 엔딩에 마지막 끝날 때
전두환이 굉장히 좀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이면서 딱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문 기사를 보시면 이 한자를 읽으면 박정희 대통령 서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가장 크게 실린 사건이었죠. 서거라는 것은 죽어서 세상을 떠남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공책 다시 가볼까요? 아직 유신헌법이 안 끝났어요. 유신헌법의 영향까지 한번 써볼게요.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고 무슨 정치를 했다고요?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것. 그게 독재 정치죠. 독재 정치를 했다. 그리고 국민들은 (1979년)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시위를 굉장히 대규모로 했죠. 그 사진이 여기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과 학생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광장을 꽉 메웠어요. 자, 18페이지 갈게요. 이 즈음 전라남도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계엄군은 옆에 읽어보시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예요. 군인입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했다. 이 사건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에 일어났고요. 시민군은 시민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조직한 군대를 말합니다. 군인들은 광주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광주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곳이 표시된 데가 전라남도 광주인데요. 광주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다른 사람들이 광주로 들어올 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도시 자체를 봉쇄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두환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이 신문이나 방송으로 알려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처참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심지어는 언론을 이렇게 통제해서 그 일들이 신문이나 방송, 뉴스 같은 걸로 알려지지도 못하게 했어요. 국민을 지키는 군인들이 왜 국민을 향해 총을 쐈을까요? 왜 총을 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이 위에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이거는 꽤 옛날에 개봉한 영화라서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화려한 휴가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왜 제목이 화려한 휴가일까요? 전두환 정권이 계엄군을 내려보내면서 작전명을 화려한 휴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은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많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그걸 휴가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알려졌을까? 이렇게 사람이 오가는 것도 막고 방송으로 나가는 것조차 막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전두환은 기자들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신문에 싣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독일 기자였던 위르겐 힌츠페터는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들어가 5.18 민주화 운동을 취재했다. 그리고 취재한 내용을 독일 방송에 내보내면서 5.18 민주화 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방송은 이후 국내에도 알려졌고 취재한 내용은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으로 이끄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자, 신기하게도 5.18 민주화 운동을 세계로 또 우리나라로 알려지게 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고 독일 기자였어요. 이분이 위르겐 힌츠페터라는 분이신데요. 또 영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 거라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위르겐 힌츠페터와 그 위르겐 힌츠페터를 운전을 하면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던 택시 운전사 분의, 이건 한국인이세요. 택시 운전사 분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트 한번 펴볼게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원인, 과정, 의의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경이자 원인이죠. 먼저 볼까요? 누가 중심이 된 군인 정권이었죠? 네, 전두환입니다. 국민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자, 이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 정권을 신군부라고 합니다. 신군부. 신군부는 국민의 요구를 민주화 요구죠. 민주화 요구. 헌법을 다시 고쳐서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우자고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게 민주화 요구인데요. 그걸 다 무시했죠. 무시하고 무력으로 탄압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과정. 광주라는 도시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전두환은 계엄령을 내려서 계엄군을 광주로 보냈죠.
계엄군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어요. 그러자 시민들은 무엇을 결성했죠? 시민군을 결성했어요. 하지만 계엄군은 굴하지 않고 전라남도청을 공격해서 시민군을 제압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또한 정부와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다. 이 사진은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주는 시민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렇게 전시 상황이 되면 분명 비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도 광주 시민들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행동하면서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직접 총을 들고 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무료로 주먹밥 같은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등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그러나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광주에 가보시면 전라남도청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전라남도청에 가보면 벽에 총알 자국, 총 맞아서 금간 자국, 깨진 유리창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당시 희생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아이예요. 이 시민들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그 마음 하나로 목숨을 내걸고 나온 그냥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었고. 근데 이런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죽이고 다치게 해서 이 아이는 순식간에 그냥 아빠를 잃은 거예요. 이 아빠를 잃은 아이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지요. 다음 페이지. 5.18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공책에 의의 마저 적도록 할게요.
부당한 정권에 맞서 무엇을 지키려는? 네, 민주주의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대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오직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숭고한 희생이 생긴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었어도 그렇게 목숨 걸고 시위하러 나갈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의의이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 우리 사회의 모습, 도대체 민주주의가 무너진 그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교과서 18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책과 함께 보세요. 이건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서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야말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내거나 기사를 내보낼 수가 없게 해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였죠. 신문과 방송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이 크답니다. 두 번째,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습니다. 알 권리라고 하면 이 나라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반발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아예 모르게 신문과 방송 통제 이런 방법을 써버리니까 국민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어요, 무자비하게.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일들이죠. 우리는 이런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철저히 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가 않겠죠. 자, 여러분은 교과서 21쪽을 펴시고 이 장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느낀 점을 빈 공간에 적어보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순서대로 이제 5.18 했으니까 6월 민주 항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안녕.